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치 참여는 하지 않지만 언제나 정치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관여한 정당과 소속 단체들은 여지없이 폭망하고 많은 이상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흡사 손학규 만덕산 저주와 같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믿기 힘든 미신 같은 징크스는 요번에도 여지없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기이하기까지 한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치인 이수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엑스맨일까요? 야권에 느닷없이 등장한 엑스맨. 그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가 가는 곳마다 보탬이나 행운보다는 거꾸로 불운을 초래하는 징크스를 낳고 있습니다. 마이더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나경원 후보 캠프에 합류하신 적도 있고 지금은 안철수 캠프에 이제 자문을 하고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 다 저는 이제 자문 교수가 할 수 있는 게 자문 정책 자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락을 한 건데 네. 뭐 캠프에 합류한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캠프에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하고 나가지를 않는데 캠프의 실체를 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애당초에 어디서든 정책자문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17대 국회부터 민주당 정책자문을 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는 최근에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뭐 방면으로 정책자문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정책자문 하는 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는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수로서 정책 자문을 하는 게 전부라고 자신의 정치인 캠프 합류 사실을 부인하며 최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 자문하는 분들이 다 떨어졌다고 엑스맨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백 아닌 자백을 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3월 8일 창당한 여성의당의 외부 자문가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후 7월 30일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으로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 당협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초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 피해 호소인을 쓰는 것에 분노했다며 이를 정치 이슈화하는데 나름 기여했는데요. 당시 그는 미래통합당이 성인지 감수성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유권자들의 절반인 여성들의 다양한 종류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실행에 옮기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힘당 재보선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지난달 24일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선택했고 캠프에 본격 합류하는데요. 정책 자문으로 국한한 것으로 정치적 활동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패하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고 이내 선택한 곳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였는데요. 안 후보 캠프에서 아동 여성 청소년 정책 자문역을 바로 맡은 거죠. 그것도 정광석화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을 가리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자문을 해왔다며 지난해 17대부터 20대까지는 민주당을 자문했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피해 호소인 단어 사용이라는 부적절한 계기를 통해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의 선거 캠프를 돕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앞불싸 이를 어쩌나요? 23일 오전 발표된 야권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가 오 후보에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안 후보로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자신의 이름처럼 철수해야 할 운명을 맞았고 아울러 이수정 교수 역시 이름처럼 다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여기서 이 교수가 택한 선택지는 아니 교수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사실상 정치인인 그에게도 궤도에 다시 한 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이미 그는 누가 보더라도 교수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인에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근래 그의 정치 궤적을 들춰보면 나경원 캠프 합류, 나경원 경선 탈락, 안철수 캠프 합류,
안철수 경선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당선 가능성을 보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 개인의 인품에 반해 선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뜻대로 풀리지 않은 모양새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다음 행보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가 꼭 그곳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아니, 그곳으로 가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후보 캠프인 거죠. 그가 그곳에 합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선 초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가 거셉니다. 민주당에선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국회에 들어선 레스토랑을 놓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인이 선정된 건 맞지만 심사 절차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정 사상 역대 최고입니다. 이 수준으로 계속 추가된다면 이명박의 기록도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꼼꼼함과 교묘한 술법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 축적과 술법이 MB 그 자체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파같이 까도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열린 공감 TV 등에서 취재를 벌이는 강진구 허재현 기자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위법한 재산 증식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한 부동산 업자는 전문가의 솜씨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후보의 부인 조연과 아들, 딸들의 재산 형성 시기는 그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또는 청와대에 있을 때였던 걸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 시절에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부인의 자녀는 20, 30대로 그런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갑자기 늘릴 수 있었는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우영 교수는 SNS에서 이명박도 어이없을 것이다. 34살 아들이 12억이라고 하며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공직자를 검증하는 잣대가 조국 털듯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증받아야 인정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서울에 집이 없다고 큰소리친 박형준 후보는 강진구 기자 등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조연 씨와 재혼하면서 일치월장으로 부동산이 증가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20억 LCT 아파트 2채 외 10억대 럭셔리 빌라와 감춰진 별장과 국회 내 조연 씨 관련 식당 개업은 물론 국회 앞에 조형물까지 구석구석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그는 돈을 쫓아왔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23일 페이스북에 박형준 후보의 딸 이름으로 된 경주시 외곽의 2층짜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 이명박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던 다스 공장이 소유한 외동읍에 있다. 건물 대장에 창고로 되어 있으나 창고로 신고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2003년 박 후보 부인이 딸에게 증여할 당시만 해도 건축물 용도는 주택이었으나 2010년 12월 갑작스럽게 창고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은 박 후보가 2010년 11월 청와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내려온 지 한 달 만이다. 기성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할 것이고 애써 무시할 것이다. 깨시민들의 집단 감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측근의 국회 식당 운영권 특혜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측근이 국회 식당 입점업체로 단독 입찰에 참여해 입찰권을 따낸 뒤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회에 입점하는 식당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따로 내지 않고 계약 기간 동안 독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입찰만 되면 막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데요. 박형준 당시 국회 사무총장에 영향력이 작용한 측근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세평대로 박형준 재산 축적과 술법은 MB 그 자체였다라고 했는데요. LCT 2채 외 10억대 럭셔리 빌라는 박형준 캠프 대변인 말로는 조연 화랑 대표인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들이 살고 있다면 아들이 배임, 박형준 부부가 조연 화랑 명의로 계약해서 살고 있다면
부부가 배임 및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되는데요. 구석구석 비리의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그동안 박 후보는 아내의 아들, 의붓 아들 것, 재혼 아내 전 남편 아들, 엄밀히 가족관계는 아니다. 성인이 된 딸의 것,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 아들이 운영한다. 의붓 아들 내외가 사는 곳 등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각종 의혹을 잡아떼왔습니다. 리틀 이명박 비리 저장소 박형준. 그가 있을 곳은 이명박 옆방입니다.